세계 4대 문명은 모두 물이 풍부한 강가에서 시작됐습니다. 21세기 과학기술은 월등히 발달했지만 물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물의 쓰임새와 그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물을 두고 전쟁을 벌이기 직전인 곳도 있습니다. 세계에 강이 몇 개나 있는지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육지가 있고 비가 내리는 곳이면 그 물이 흘러갈 강이 생겨납니다. 강물은 땅을 적시고 생명을 기르며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 주위에는 인간이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긴 강은 그 길이만큼이나 여러 나라를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홍수가 나든 가뭄이 들든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강이 상류에 있는 나라에서 수력 발전이나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위해 댐을 쌓았고 물길이 막히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류에 있는 강은 수량이 줄어들면서 고기가 잡히지 않고 농업에 사용할 물은 부족해졌습니다. 나일강, 콩고강, 메콩강, 라플라타강, 리오그란데 강. 이 강들이 강물의 이용을 두고 국가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입니다. 대표적인 곳 두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나일강 상류에서는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소양강댐 25배 크기의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담수를 시작했는데 담수를 완료하게 되면 나일강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가 사용하는 물의 97%를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 이집트는 같은 입장인 수단과 함께 군사훈련까지 하며 이디오피아에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 댐은 2024년에 완공되는데 아프리카의 군사강국인 이집트가 전쟁을 벌이지나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메콩강에서는 상류 지역인 중국에서 11개의 댐을 건설한 이후 라오스에도 수십 개의 댐이 건설되면서 하류에서는 우기에도 수량이 부족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메콩강위원회가 만들어져 각국 간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1997년 두 나라 이상을 지나는 강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며 상호 간 협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물 분쟁으로 인해 전쟁까지 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더 많은 물을 확보하려고 하고 자국의 이익만 쫓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가뭄이 든다거나 지진 등으로 댐이 붕괴된다면 강 유역의 주민들은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자연적인 재앙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강물도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석유를 갖고 싸울 때에는 다른 나라에서 비싼 가격이라도 사오면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았지만 미국이 대신 공급해서 유럽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을 막아버리면 그 많은 물을 다른 나라에서 운반해 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물은 석유보다도 식량보다도 더한 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자 어떤 나라에게는 최후의 무기가 되고 다른 나라에게는 마지막 숨통을 죄는 사슬이 될지도 모릅니다.